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 딸이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에 예정되었다는 취지의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의 황당 칼럼 2021년 1월 28일자를 기억하시나요? 이 컬럼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컬럼이 실린 미주 중앙일보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이를 찍어 페북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짜 뉴스에 대한 따박따박 대응에 이어 무관용 법적 조치 또한 따박따박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 전 장관 부녀 성매매 사파 만행을 일으킨 조선일보에 이어 다음 차례는 중앙일보와 안혜리 기자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SNS를 통해 조선일보에 이어 중앙일보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의 과거 삭제하기 전 기사를 확보한 자료를 미국 교포들에게 요청한 건데요. 이 기사는 현재 미주 중앙일보에서 링크 화면은 나오지만 클릭하면 원래 기사가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내 네티즌들은 안혜리 기사 찾기와 제보가 이어져 기사는 확보됐는데요. 안 기자는 지난 1월 28일 안혜리의 시선, 조민의 신의 한수와 국립의료원 지원한 조민, 복지부 돌연 피부과 정원 늘렸다라는 사회면 기사에서 조 전 장관 딸 조민에 대한 허위 왜곡 보도를 내고 이게 허위 뉴스로 알려지면서 무고죄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인물이었는데요. 중앙일보는 안 기자의 이 글을 미국 LA판과 아틀랜트판에 게재해 미주 지역의 조국 일가에 대한 허위 가짜 뉴스로 모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성매매 기사의 딸과 자신의 사파를 집어넣은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는 미국 소송을 검토하자 중앙일보는 부랴부랴 안 기자의 기사를 삭제하고 나섰는데요. 고의성과 명백한 허위 보도임을 스스로 자인해버린 꼴인 거죠. 그런데 하루 만에 즉각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루니웹에 긴급 중앙일보 안혜리 삭제글 아틀랜타 발행본 찾아 제보했다는 제목으로 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네티즌은 미국 중앙일보 법인 본사가 LA에 있다. 홈피에서 안혜리 검색하니 1월 28일 문제의 기사가 삭제되고 없음. 벌써 냄새 맡고 빤스런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어 중앙일보 미주법인 LA 본사 외에 뉴욕, 워싱턴, 아틀랜타, 시카고 다 뒤져봤다라며 그런데 아틀랜타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 PDF를 찾았다. 중앙일보 아틀랜타판 기사 내용은 똑같고 제목만 바꿈 안혜리 금융치료 준비해라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미국에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한단다. 조국 전 장관에게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렸다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안 기자는 지난 1월 28일 컬럼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피부과에 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부과를 지원했다고 사실 확인 없이 허위 기사를 썼는데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조민 씨를 위해 피부과 정원을 늘린 것처럼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복지부가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해명까지 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까지 불러왔는데요. 그러나 중앙일보와 안혜리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조민 씨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이미 증언이 완료됐다고 반박했는데요.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의 정책적 정원 증언은 조 씨와 무관하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안 기자는 지난 6월 3일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길이 연일 매진 사례로 베스트셀러에 오르자 안혜리의 시선, 조국이라는 돈벌이 컬럼에서 돈 냄새 쫓는 탁월한 능력, 조적지혈 같은 하찮은 책 등의 저열한 표현을 써가며 조국 일가를 넘어 책을 사려는 촛불 시민들의 순수한 열의까지 싸잡아 모독했는데요. 지금도 유튜브나 조국 전 장관 쪽으로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의 기사와 관련해 많은 메일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며 집단 이성의 진정한 발현인 거죠. 친일 족벌 언론의 기생에 살아가는 기자 같지 않은 한심한 찌라시 작성자의 한심한 작태일 뿐인 거죠.
또 26일에는 전날 재판에 출석하느라 법원에 주차해놨던 자동차에 붙어있는 조 전 장관의 전화번호를 한 극우 유튜버가 실시간으로 대놓고 노출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조 전 장관은 이날 폐악질이라는 짧은 한마디로 격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륜적 불법 행위로 역시 법적 조치는 물론 그에 따른 금융치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우파 삼촌이라는 극우 유튜버가 제 차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한 후 알지 못하는 번호 또는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다며 집단 폐악질은 계속된다고 조 전 장관은 분노를 삭히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집단 광기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조국 일가족에 대한 단 하나의 유죄 판결이라도 최종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재판 중이며 최종 판결 또한 결정된 게 없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인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아내리, 그리고 우파 삼촌, 이들에겐 금융치료가 답이 될 듯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향해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언론이 꽃감아 태워줘서 바람을 일으켜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어버렸다면 박근혜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5일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 출연해 윤 전 청장 정치인 무대에 나와서 검찰에서 하던 그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며 위험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추 전 장관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청장을 겨냥해 꽝 잡는 매가 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며 꽝 잡는 매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게 윤석열 X파일이 있는 것처럼 물어보더라며 문제는 그 사람이 만든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추 전 장관은 윤석열이 가진 문제를 검찰,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합작을 해서 묻어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검증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데 윤 전 청장이 대권에 직행하니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에 와서 윤 전 청장의 문제를 X파일이라고 네이밍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는데요. 근데 4.7 재보궐선거 후에 갑자기 이상한데 탓을 찾고요. 뭐 탓이 되는 건 좋아요. 완성이 다 되지 않았으면 책임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대국적 차원에서의 책임이라면 촛불 국민께 늘 죄스럽죠. 길을 잘못 들어서면서 탓을 하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겠구나. 강성이라 그러고 그 역사성, 헌신성 다 뭉개버리고 그럼 다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믿고 제가 온갖 압박, 모멸감, 야유 이런 걸 견뎌왔던 건데 그래서 제 앞에 있었던 조국 장관이 더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냥 저게 개인사가 아닌데 검찰개혁에 저항한 집단들로부터 저렇게 무참하게 짓밟힌 건데 그걸 온몸으로 안고 제가 또 한 1년 1개월 검찰개혁을 이끌었지만 마치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사람인 것처럼 가두면 그냥 그게 제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 힘든 개혁에는 근처에 가지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그 역사의 퇴행? 아, 내가 다시 실망하고 떠나간 촛불 시민들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다시 함께 하자라고 해야 되겠구나.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그럴 게 아니라 나라도 팔 걷어붙이고 나서자. 그렇게 하게 됐어요. 추 전 장관은 대권에 대한 도전 이유에 대해 재보궐선거 이후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데 탓을 찾고 길을 잘못 들어가면서 탓을 하니까 전혀 엉뚱한 길을 가겠구나 생각을 했다며 지지층을 강성이라고 하고 역사적 헌신을 다 뭉개버리면 다시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고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실망하고 떠나간 촛불 시민을 붙잡아야겠구나. 다시 함께 하자고 해야겠구나 해서 나서게 됐다고 했는데요. 윤 전 청장 캠프의 대변인이 열흘 만에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열흘 만에 사람을 쳐내는 것을 보고 검찰청장으로서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다. 전국 모든 검사의 사건을 내 발 아래 갖다 놓고 사건을 빼앗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윤 전 청장의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굳어진 것 같다고 윤 전 청장의 작태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은 오래 못 갑니다. 절대 대선을 완주할 수 없죠. 그는 그냥 신기루에 속아 본분을 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그와 비슷한 인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그랬고 박근혜가 그랬습니다. 순간을 감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거죠. 전직 두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듯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